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1.74% 상승이 나왔어요. 또다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 정배열이 잡혔다. 그쵸?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즉, 정배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망설일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배열이 잡힌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굳이 우리가 위기론을 외쳐봤자 시장은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일 때는 시장에 편승을 하고, 시장이 하방을 그릴 때는 그때 위기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자, 뭐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뒤에 벌써 10% 가까운 수익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매수는 정배열을 확인하면 빠르게 잡아갈수록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추세선 따라서 어느 정도 배열 잡아가고 있고, 자, 지금 위치상으로 좀 높은 위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번 상승이 정배열의 어떤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배열의 마지막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3,000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전의 추세를 유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굳이 우리가 뭐 이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자, 매수를 좀 쉬는 거예요. 자, 이때 또 계속해서 모든 포지션 이때 100% 다 되게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매수하고 상승 지켜본 뒤에 뭐 실현을 하실 거면 실현을 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락이 나온다면 또 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 보일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가 또다시 나온다면 그때 비중 실어주면서 또 비중을 늘려가는, 자, 이런 식의 분할 매수 방법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축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추세상 파동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고점 파동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뭐 가지고 있던 현금을 오히려 해칭에 조금 사용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유연한 대처를 하시려면 한 번에 100%의 포지션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S&P 500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추세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스닥과 유사하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쨌든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우 역시도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돌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미 정배열을 만들지 꽤 됐어요. 그쵸? 자, 이때 이후로 정배열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 이제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역배열 구간에서 고생을 했다면, 그쵸? 자, 이제 1년 만에 어쨌든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매수 못하겠다. 그쵸? 이때는 매수를 하시고, 그쵸? 이때는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사람의 어쨌든 심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예요. 자, 이럴 때는 막 용감하게 매수하시던 분들이 정작 이럴 때는 매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할 때다. 결과적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항상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배열이 잡히면 매수하자는 얘기를, 자, 이때부터 했어요. 자, 이때부터 매수하지 마시고 정배열이 잡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라고 예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뭐 줍줍 뭐 가치가 싸졌다 뭐 평생 갈 주식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정배열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이 잡힌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뚫리는 구간이 보였을 때는 대피하라는 거예요. 대피했다가 다시 지지가 나오면 들어가는, 다만 이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여기선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근데 다만 이 SVB 사태 때는
좀 강한 힘으로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쵸?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 어쨌든 연준이나 뭐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빠르게 진화에 나서면서 어쨌든 정배열을 회복한 모습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주목할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그 어떤 코어크 자체가 조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채권 시장은 그냥 좀 지켜보는 수준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히려 시장 불안을 조금 보시려면, 자, 금값이나 은값이 진정되는 흐름으로 나아가는지, 이미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안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하방을 그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달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여서, 자, 그때는 시장이 또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자, 테슬라 역시도 한 5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역별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종목 중에 가장 늦게 역별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이제 조금 늦게라도 다시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입형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요렇게 지금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200일선까지 뚫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테슬라에는 많은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어서 지금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대신 이러한 51선 지지라인이 유지된다는 어떤 원칙은 지켜가시면서, 원칙은 세운 상태에서 지금은 충분히 매수를 고려할 만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뭐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Q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리고 매수하신 분은 벌써 20% 수익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만큼 지금 정배열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 자체가 이제 잡혀가고 있고 곧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자,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제는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뭐 그때는 오른다 하지 않았냐 이럴 수 있으시겠지만, 뭐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쵸? 뭐 만약에 추세를 다시 뚫고 내려가고 뭐 이 부분을 또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손절을 쳐야겠죠. 다만 이번 시장의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어디까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을 한 번 더 밀어 올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개인 원칙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 수익 보신 분이 있다, 혹은 30% 수익 보신 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걸 남의 돈인데 50%에서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득을 보신 분들이 언제 이득을 실현하실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계획을 세우고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주요 추세 라인이 무너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단순히 뭐 10에서 20%가 아니라 뭐 50% 가까운 하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단을 낮게 가져가야 되고, 평단을 낮게 가져가려면 추세선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때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갈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뉘앙스에서 말씀드린 게 뭐 무한매수법이니, 그쵸? 자, 무한매수법이니 뭐 분할 매수니,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드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투자할 거라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점이 없이는, 여러분들께서 뭐 20%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40%가 되는 건 또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뭐 어떤 본인들만의 원칙을 세우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멤버십으로 뭐 매수 추천드린 종목들이 별로 안 오르고 있어요. 뭐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뭐 종목 자체는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칭이 많이 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가 돼 있는 종목은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가 있는 법이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또다시 장밋빛 전망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장밋빛 시장이 아니에요. 자, 이때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5bp였습니다. 자, 지금은 실질금리가 2.2%, 25%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때부터 시작됐던 랠리는 돈을 빌리는 게 남는 거였습니다. 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돈을 그냥 두는 게 바보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만큼 올리는데도 2.25%씩 돈을 떼주면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장밋빛 전망을 가져갈 때는 아니에요. 다만 정배열이 잡혔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리스크 관리에 대한 원칙이 없다면 무너지실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기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되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가지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참 좋아요. 자,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초입인데,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금리상으로의, 그쵸? 뭐 정말 낮은 현금을 조달하기에 좋은 시기였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의 데드캣 바우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누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